이번 키워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 남편을 팝니다라는 이상한 제목 가지고 왔어요. 오, 예. 북한에서 제가 만났던 빌런과도 같은 형제에게 시집온 두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 시점에 말씀드렸던 구평사와 오늘 시점에 말씀드리게 될 두 여성이 저희 다사다난했던 자서전에 자리를 잡고 늘 마음을 무겁게 했었는데요. 예. 사람이 그 어떤 행위를 하거나 말을 할 때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너무 과잉일 때라고 봅니다. 어느 사연을 통해서 저도 좀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은 귀족분들께서 이해하기 힘든 것이잖아요. 캐고 캐도 파고 파도 그 꽃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것이니까. 엄청나죠. 네. 예, 고기를 태를 묻고 살아온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귀족분들은 더 하실 그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덮자고자 저는 상황 설명이 약간 길어지는데 조금 간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에서 제가 식모를 할 때 한 3년 되었을 때 가까운 농촌에 우리가 일하러 갔어요. 직원분 4명서. 네. 얘네서 갔는데 3명은 남자분이니까 저는 여자고 하니까 집을 따로따로 잡아야 했어요. 근데 북한에는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그런 숙박시설이 따로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인 집에서 묵고 돈을 지불하죠. 예. 밥술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하죠. 좀 가난한 집들에서 돈을 받고 재워주고 생활 유지를 하는데요. 기차역이나 도시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농촌에서 있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네, 저희들이 따로 밥을 해먹을 여유가 없어서 각자 숙소에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네. 숙소를 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곳 마을 반장이 수소문 하더니 저에게 아이가 많은 집인데 괜찮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했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제가 32살이었는데 주인집 여자는 39살이라고 했어요. 일반 농촌 여자들과는 다르게 채워가는 사람처럼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성격 또한 쾌활하고 젠틀했는데 저와 나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말을 꼭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온 후 저녁을 먹고 첫날은 초면이니까 별다른 일이 없이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11살 나는 아들이 맏이었는데 미꾸라가지 몇 마리를 잡아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죽을 썼어요. 오죽. 네. 예, 그래서 집안에 비린내가 너무 심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모든 육고기가 비린내 나는 생선을 못 먹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곁에 가지도 못하는데 특히 생선은 더 불화하거든요. 왜 그러냐고 부부가 묻길래 오해할까봐 다급히 말이죠. 제가 이러이러해서 못 먹는다고 했어요.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 좋은 사람이네요. 먹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게 행복이죠 하면서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엄청 간사한 말투라고 표현할까요? 다사하고 말이 많고 초면인데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듣는 내내 이 사람 방년의 여자를 꼬시고 다녔겠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추파 던지고 좀 그런 느낌이 나오네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일찍 잠들었는데 북한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등잔불을 켜요. 아직도. 모든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등잔불을 켰는데 등잔불을 켜라고 해도 기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끼죠. 네. 날이 어두우면 일찍 잠을 잡니다. 잠자리는 이렇게 폈거든요. 맨 아래목에 남편, 와이프, 막내, 넷째, 그 옆에 큰아들, 그리고 9살 난 둘째 딸내미 옆에 제가 마지막에 누웠어요. 네. 단칸방이라 어쩔 수 없었거든요. 이불도 얼마 없어가지고 그 딸아이와 함께 제가 돕고 잠이 들었어요. 네. 어릴 적부터 제가 잠기가 좀 어둡고 잠자리를 가리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었거든요. 네. 눕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달 밝은 밤이었어요. 북한의 대다수 농촌 창문은 유리가 없어요. 모두 비닐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희미하게 달빛이 비쳤죠. 네. 정신없이 자다가 문득 갑자기 저희 귀에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꼭 저희 귀에다 대고 숨을 쉬는 것처럼 크게 들리니까 제가 깬 겁니다. 뭐야? 천천히 눈을 떴죠. 보니까 달빛에 두 남자가 보이는데 저희 곁에 앉아서 저를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 몸이 굳어지고 이게 뭐지? 이 사람 왜 이러지?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확 지나갔는데 만약 그 사람이 저를 터치했더라면 제가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아직 그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꼭 행동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예. 벌떡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손을 꽉 쥐고 생각하다가 제 옆에서 정신없이 자는 그 집 주인집 딸아이의 호복다리를 있는 힘껏 꼬집었어요. 제발 깨라 하고 빌면서 꼬집어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데 아이가 아프니까 와 하고 큰 소리로 울어요. 예. 조용하던 방 안에 아이들이 깨는 소리가 들리자 부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로 가면서 저를 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쌍욕을 하죠. 도적이 매를 튼다더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게 와이프는 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뭐야? 이 여자는 나보다 더 장비가 어두운가? 이게 안 들려? 하고 생각했죠. 불안했어요. 저 또라이 같은 사람이 다 있냐. 곁에 초자식들을 놔두고 미쳤네. 황당하고 너무 달라서 심장이 두근거렸죠. 예. 일단 오늘은 이렇게 넘겼는데 내일은 어떡해요. 보름 동안인데 숙소를 옮겨야겠다 생각했고 남자의 코고는 소리가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예. 다음날 아침 깨워가지고 야, 눈을 뜨면 그 집 남자 어떻게 얼굴을 보냐 하고 실눈을 뜨고 옆을 보니까 아이들만 보이는 겁니다. 남편분 안 보여요. 아내분은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고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저씨 어디 갔어요? 하니까 논에 댄 물을 보러 갔대요. 그러면서 세수대야에 도움을 주고 세수하세요 하고 상냥한 말을 건네는데 듣기가 어색했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 피하는 게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여자 어젯밤에 알고 있구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누나 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니 어젯밤에 아시죠? 그 상황에 잠이 들어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하고 물었죠. 그런데 대답 없이 불만 떼는 겁니다. 예.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갈 땐 가더라도 이 여자가 왜 머루새를 하는지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네. 예. 언니 나 아침 먹고 나갈게요. 다른 집 찾으려고요. 그리고 아침을 먹으니까 그 비용까지 다 계산해 드리라고 할게요.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양치하려는데 갑자기 다 와서 제 두 손을 확 잡아꾸러 물 앞에 앉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그래요? 하고 소리치니까 미안해요. 어제 남편 일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 있는데 들어줄래요? 예. 뭔데요? 그냥 눈 한 번 꾹 감고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자고 우리 집에 있어주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예. 저는 정말 이 여자가 덜었나 했어요. 어제는 엄청 좋은 분을 봐왔는데 이제 보니 팔싹동이네 하고 생각했어요. 예. 일반적으로 팔싹동은 미숙아를 칭하는 말인데 북한에서는 이 표준보다 좀 모자라고 약간 바보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거든요. 여기죠 일종의. 예. 눈이 돌았어요? 완전 미쳤네 하며 어이없어 하니까 제 손을 잡고 간청하는 겁니다. 눈빛 보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닌 진심인 거예요. 제발 부탁해 우리 좀 도와줘 하길래 아니 도와줄 게 따로 있지 그게 가능한 소리를 해야죠. 언니 남녀 사이에 어떻게 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 함께 사는지 아세요? 하고 물으니까 머리를 흔들어요. 바로 살과 살이 붙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언니 말대로 한번 양보를 해서 아저씨 하룻밤 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가 살겠다고 하면 언니 어떻게 할래요? 하고 물으니까 머리를 툭 쑤그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저를 해보려고 하던 그 남자보다 건너편에 눈이 멀어 오다 가다 묻는 여자에게 진한 평가 그것을 요구하는 그 와이프가 더 역겹고 구역질이 났어요. 예. 고난행군 때 남편과 제가 이혼했을 때 그게 제가 이 와이프에게 겉으로 흥분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지 트라우마라고 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예. 예, 고난행군 때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집에서 살고 있는데 볼 곳이 없어서 하나하나 팔고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마지막으로 집을 옥수수 한 킬로와 바꿨어요. 북한은 모든 집이 국가집인데 임대료나 월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지고 마음대로 집을 늙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로 젖은 식사해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진 바닷가에 저기잡이를 나왔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15개월 된 딸아이였고서요.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고향을 떠났고 그게 마지막이 되었죠. 바닷가에서 살던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요. 그 영화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 살인의 추억에서 네. 오프닝 장면에서 그 씨가 들어있는 배수구 있잖아요. 아, 예, 있죠. 거기가 바로 저희가 사는 집이었거든요. 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는데 눈비를 가려주니까 안전했죠. 거기서 아버지를 잃고 18개월 된 딸아이를 잃었고 후에 자기 아버지에게 맡겼던 7살 난 아들이 영양실조로 두 눈을 못 보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죽어도 내 무릎에서 숨지고 싶어서 데려와가지고 6개월 만에 잃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네요. 예. 그런데 그때 저희 곁에서 살던 여자가 이런 말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 야, 너가 수천에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금값이니? 아, 어떻게 해서라도 어린 것들의 배 한 줌을 못 채워줘? 자격이 없는 엄마지 하고 어역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이 평생토록 저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예. 병원에서 제가 그런 모욕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환자분한테서 병원이 부도가 나서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고로수 출퇴근하고 밥에 된장을 찍어 먹으면서 아꼈지만 통장에 5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네. 자동이체 빠져나갈 돈은 많은데 병원에 사정을 하니까 싸늘한 대답만 돌아왔고 어디 가도 할 데가 없어서 절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무럭무럭 무당집에 제가 찾아갔어요. 교회 다니지만 그 무당분이 대뜸 뒤에 따라오는 애들은 누구야? 예? 제가 놀라면 저 혼자 왔는데요 하니까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이들 먼저 보낸 거 있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아, 네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니까 그때 무당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아이들이 지금 보인다고. 네. 너무 숨이 막혔어요. 그러시면서 무당분이 하시는 말은 지금 아이들이 구천을 헤매고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뒷소리는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무당집에서 나왔는지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이고. 너무 옥이 막혀가지고 네. 제가 막 잡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중환자실 수가 사람이 저희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주시면서 1년 동안 선생님 댐댐 너무 잘 알아서 도와주시고 싶었어요. 오. 선생님이 갚을 수 있을 때 천천히 주시면 돼요 하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주신 거다. 예. 그래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거든요. 예.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서를 내밀어준 분이라서 지금까지 저희 생명 어민처럼 모시고 있는데 언젠가 2년 전에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지금 어느 병원 통합병동 수간호사로 왔는데 여기저기서 전문사들을 모집해서 일하다 보니 다툼이 많고 일을 주동적으로 하는 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네. 선생님이 생각나시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8개월간의 통합병동 근무 경력이 생겼는데 어느 날 병동에 86세 된 할아버지가 입원을 하셨어요. 네. 성격이 너무 까칠해서 모두 조심히 대하는 분이셨죠.
치료에 비협조적이고 침대에 내려오고 간호사들 폭행 미수가 자주 빈번해서 보호자 동의받아 선복 보호대를 하셔서 식사도 우리가 먹여드려야 했거든요. 근데 병이 거의 만취되어 가던 어느 날 잘 드시던 밥을 안 주셔서 못 드렸어요. 간호사가 와서 약보조 부탁하는 겁니다. 네. 이 약은 꼭 드셔야 해요. 부탁해요. 아, 선생님 우리 지금 바쁜데 선생님이 드시면 안 돼요 하니까 우리가 가면 침을 뱉고 엮이서 그래요. 부탁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두리를 마무리하고 갔죠. 가가지고 남자 6인실이었는데 제가 땡땡님 우리 약 드실까요? 하면서 다가가는데 불쑥 하는 말이 야 이 SS나 팔아먹을까? 가서 SS나 팔고 있지 왜 여기서 나를 괴롭혀? 하며 침을 뱉는 겁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모두 그런 것좀 뭐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네. 그때 드는 생각이 사람의 속이 최대한으로 나면 뚜껑이 열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했어요. 갑자기 눈이 휙 돌아가더라고요.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늙으셨나 보네요.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보이세요? 하고 막 소리쳤어요. 네. 그동안 살면서 제가 그렇게 흥분하고 소리쳐본 적이 처음이었고 그렇게 정면에서 모욕을 받아보긴 처음이었거든요. 남성 환자들은 모두 모를 수구리 있고 할아버지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소리쳤으니까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상황 설명하는 동안에 화장실에서 제가 울었거든요. 네. 울고 다시 나와서 제 손에 약봉지가 들려있으니까 다시 가서 약 드실까요? 하니까 이번에 공성이 드셨어요. 간호사님들이 매번 가면 발길질로 꼭 고도 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예. 근데 그렇게 말도 못하고 언제나 환자는 갑이니까 속을 끓여서 제가 수수님께 털어냈거든요. 제가 무능해서 어린아이를 잃어서 이런 말에 선입감이 강합니다. 아무리 환자들이라고 해도 이런 건 어느 성추행으로 안 속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그 환자분은 바로 퇴원하셨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마도 그때 당시 그 와이프가 그런 것을 제안할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지키려는 그녀의 입장과 그 최후 수단을 쓰지 못해서 자식을 잃은 저의 자격지심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나를 그런 천박한 여자로 보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드는 겁니다. 언니, 저 그런 싼 여자 아니에요. 원한 행동 때 구직거리 못해서 두 자식 잃었고 평생 자격 없는 엄마로 아이들에게 용서를 빌며 사는 여자예요. 다시 그런 말 입에 올리지 마세요. 제가 언니 자존심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하니까 저에게 좋은 사연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북한에는 곧 국가에서 주는 배급과 일체 공급망이 끊기자 시장 유통이 생겼는데 없는 게 없어요. 돈이 없어 구매하기 힘들 뿐이고 그런데 시장에 서면 귀찰대가 와서 쫓거든요. 나라 망신시킨다고. 네. 쫓기고 다시 오고 쫓기고 다시 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시장 유통과 함께 발전한 것이 바로 가마 장사입니다. 가마? 예, 대형 알루미늄 가마와 대형 대야들을 가지고 가서 농촌에 가서 파는 거예요. 예. 몇 명씩 저를 모아서 고로서 가다가 오도면 길 옆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쪽잠을 자죠. 네. 그들이 가마나 대야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을 멀리서 보면 고부기 같아서 고부기 부대라고 불렀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헤어져서 따로따로 동네를 돌면서 가지고 온 물건을 팔고 다시 모여 집으로 가는 루턴인데 간혹 여자들이 혼자 다니다가 오도면 길가에서 혼자 자지 못하니까 숙소를 정하는데 바로 이 집 같은 상황이죠. 사람들을 들이는. 그런데 매번 사람들을 빠지지 않고 들이면 남편이 묵는 여자들과 모두 잠자리를 한답니다. 예. 그 남편이 원래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난 사람이래요. 사람의 간을 살살 녹이는 좋은 말을 꼬드겨서 100% 성공 중 단 한 번의 실패를 몰랐는데 제가 바로 그 실패 중의 첫 여자라는 겁니다. 예. 그 말을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았고 대뜸 제가 언니 헤어지세요. 옛날부터 싸움은 말리고 혼사는 붙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처음 이혼을 강요하는 사례 같아요. 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혼하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야죠. 죽은 양반 산 개만도 못한다는데 뭐 이런 게 문제예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괜찮아. 이런 모욕은 모욕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너무 쓸쓸했어요. 단칸방에서 어린 자식들과 아내를 곁에 두고 매일 밤 보고 가는 여자들과의 불장난. 어쩌면 그 아내분의 마음은 아마도 석이 새까맣게 타버려 저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것이 이렇게라도 자식을 지키는 그녀가 위대하다고 봐야 할지, 두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저의 상황으로 비교하면요, 이런 머슴과 갈등으로 지금까지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짐을 제가 싸니까 전 그러면 제가 집을 소개해 줄게요. 어때요? 하니까 우리 시집이요. 뒷집에서 사는데 윗방도 있어요. 해서 그렇게 작은 아들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요인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그 집은 시어머니, 아들 부부, 2살 난 손주, 시누이 이렇게 5식구였는데 다행히도 시누이와 제가 윗방에서 잤어요.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그런 여자였는데 맏아들처럼 말이 많고 엄청 잔소리가 심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맏며느리보다 더 착하고 아주 오진 성격이었거든요. 아들이 2살이 넘었는데 아직 젖을 안 뗐어요. 이유식을 할 나이인데 며느리 말이 시어머니가 모유를 충분히 먹어야 아이가 커서 추위를 타지 않는다고 멋지게 했대요. 요리는 대꾸 한번 뭐라고 솔솔 기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두부를 했는데 다 끝나고 제가 며느리 도와서 뒷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두부를 하고 나면 가마에 누룽지처럼 얇게 붓거든요. 두부물이. 그게 잘 떨어지지 않아. 물이 붉었다가 붉어야 떨어지는데 며느리가 안간히 힘을 쓰며 붉어요. 그걸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예. 제가 보다 못해 언니 그거 붉으면 잘 떨어지거든요. 잡수고 싶으면 저거 두부 드시면 되잖아요 하니까 그거 먹으면 시어머니께 혼나요. 이것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하면 혜지씨 웃는데 얼굴에 주근깨가 가둬가고 막 야외였더라고요. 근데 이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니 뭘 그렇게 개구리 든 사람처럼 그러냐. 개가 새끼 낳아서 젖이 많이 나야 할 텐데 개 먹일 것까지 다 훔쳐먹어 하고는 쌩 하고 방문을 닫는 겁니다. 예. 지금 2살 난 커다란 애가 모유를 하잖아요. 엄마가 부실하게 먹는 데다가 배가 안 차는지 아이가 엄마한테서 또로를 앉아요. 낮에는 농사일하고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고 뗄나무를 해야 되는데 뗄나무라는 게 옥수수 뿌리 뽑아서 말려 떼는 거거든요. 네. 며느리가 입에 들었던 누룽지를 다시 뱉고 혐오가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모유수유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많이 먹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해야 엄마도 아이도 건강할 텐데 개 걱정을 하면서 며느리와 손주 생각은 안 한 겁니다. 네. 그때 저는 개가 새끼를 낳은 지 수십일이 된 줄 처음 알았거든요. 저녁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해서 제가 더우려고 하면 성을 냅니다. 고마워할 대신에 왜 저러지 했는데 원래 남은 밥을 먹는 거 보고 이가 갔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저럴까. 보름 기간인데 제가 큰아들 집에서 이틀 묵었고 둘째네 집에서 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 그날 점심 먹으러 숙소에 가니 집안이 뒤숭숭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새끼를 낳은 지 25일이 지난 오미개가 죽었대요. 동네 누가 쥐약을 넣은 거죠. 새끼는 이미 눈을 떴고 한 달이 고일했으니까 이유식을 하면 되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충격적인 일을 목격합니다. 저녁에 밥을 먹고 저와 시누이가 대화를 하는 중인데 시어머니가 아들이 새끼 강아지 2마리를 가지고 방에 들어와요. 예? 까만 강아지였는데 너무 귀엽고 불쌍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수다 끊는데 시엄마가 부엌에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뭐 궁뎅이처럼 꾸물거리니 냉큼 들어와. 네 하며 며느리가 들어왔고 앉아라 시엄마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앉자 옷을 얼려라. 며느리가 욕문도 모른 채 웃옷을 걷어 올렸어요. 네?
저도 도대체 뭐 하려는 거야 하고 주변으로 똑바로 지켜보는데 남편이 한 마리 들고 시어머니가 한 마리 들고 며느리의 강아지 주둥이를 가져다 대는 겁니다.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지금? 네. 걔한테? 냄새를 맡은 강아지들이 처음에는 호둥대더니 막 미친듯이 빨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도 그 생각하면 몸서리가 치게 되는데 와. 얼마나 세게 빨아대는지 며느리가 힘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리니까 똑바로 좀 앉아라. 시어머니가 다시 호령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맏아들보다 더 똑똑해 보였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의 빠는 강아지들을 보며 귀엽다? 재밌다는 눈빛으로 보며 웃는 겁니다. 예. 며느리가 힘을 이기다 못해 두 팔을 잡고 뒤로 기대면서 아파합니다. 원래 강아지 후빈 힘이 엄청 강하대요. 오. 이 모습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니 영화도 이런 연출이 불가능하죠. 예,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공포도 이런 모욕적인 공포가 어디 있을까요? 예. 그렇게 20분 동안 빨던 강아지들이 잠에 들자 안고 밖으로 나갔고 며느리가 막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 보니까 뚜껑이 찢어져 있고 피가 약간 보여요. 여자들은 이랑 엄청 예민하잖아요. 너무 아프네, 되게 세게 빤다 하며 슬픈 웃음을 짓는데 제가 그만 숨이 꼭 막혀 밖으로 나왔어요. 하나는 가부장적인 덕제로, 다른 하나는 마마보이로 자신의 아내들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능욕하는 겁니다. 와. 뭐 그래도 함께 사는 그분들을 보면 할 말이 없지만요. 사람들을 피하지 않는 그 집에서 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일만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일을 마무리하고 귀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의 댐댐을 보려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대요. 10년 전에 중국 잡지에 씌워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부부가 백화점에서 아이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봤어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쳐다보니까 남편이 왜? 이 옷 마음에 들어? 아니 그냥 이뻐서 대리만족하는 거지 뭐. 그럼 사. 괜찮아,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니까 너무 비싸, 그냥 가 했는데 남편이 그 옷을 들고 계산대로 가는 겁니다. 계산대 앞에서 신경질이 벌어졌죠. 산다 안 산다. 이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괜찮아, 옷은 당신이 입어도 빛이 나는 건 당신이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 옷이 아내에게 입혀줬는데 이 말이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 통해서 인터넷에 퍼졌고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예. 저도 감동이 되어서 울었습니다. 네. 지금도 종종 그 두 요인을 생각한답니다. 이게 비단 한 가정에 극한된 여자들의 운명이 아니고 클리셰 같은 북한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21세기의 남들은 더 높이 날아오르려고 경쟁을 하는데 참 남들과 똑같은 사치 같은 걸 애당초 기대를 안 하죠. 네. 그냥 하루 세끼 배골치 않게 맘 편하게 살고 싶은 서박한 꿈도 불가능한 것이 오늘의 북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가정들께서 행복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늦게까지 어두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민들레님 너무 이거는 어떻게 진짜 차마 말을 이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연인데 이게 북한 어느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서울 뭐 무슨 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디예요 북한? 평안남도죠. 근데 평안남도라고 하면 네. 평양 가까운 거거든요. 네. 저기 양강도 중국 국경에는 전 사람들이 깼어요. 이게 중국을 가까이 좀 하니까 사람들이 밀수도 하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 알지만 그 평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깨지 못했어요. 저는 한국이 어딘지 대한민국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 왔다니까요. 네, 그만큼 장사도 못하게 하고 거기는 완전 고립된 폐쇄된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깨지 못했죠. 참 어찌 보면 가둔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쵸. 가두고 정말 그냥 생각 자체를 그 이상 키울 수 없게끔. 그러니까요. 야,
정말 그 폐쇄라는 건 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 사는 거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 일반 농촌이나 산골 같은 데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민들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